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2025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는 감독관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나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는 감독관은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이나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해당되고요.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업주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고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좀 줄이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고요. 노동조합이나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사업주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 대상됩니다. 업무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 사업장의 자체 점검에 참여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도 참여하고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도 참석합니다. 세 번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사업주에게 개선 요청할 수 있고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요청. 산업재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 진단 참석 및 결과에 대한 설명에 참여. 이렇게 작업 환경 측정이나 건강 진단에 참석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설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직업성 질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 실시 요청. 좀 줄이면 사업주에 대하여 임시 건강 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요. 법령,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법령이나 재해예방정책을 개선하는 걸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지게차의 최고 속도가 20km/h일 때 주행 작업 시에
좌우 안정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게차는요, 가만히 서서 짐을 싣는 하역이 있다, 그죠? 그리고 달려가는 주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것부터 위험한 순서로 적어 보겠다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지게차가 있으면요, 보통 속도가 빠를 때는 좌우로 옆으로 넘어지죠, 그죠? 근데 차가 전후로 넘어진다는 건 전복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하역 시의 전후, 사고가 제일 안 나죠, 전복되는 거, 그죠? 하역 시의 좌우가 그 다음 위험하고요. 주행 시의 전후, 주행 시에 달려갈 때 좌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역 시 전후, 하역 시 좌우, 주행 시 전후, 주행 시 좌우 적으시고요. 밑에부터 값을 4, 6, 8이 아니라 18, 그죠? 4%, 6%, 18%고요.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기본값 15 플러스 속도의 1.1배다 그랬죠. 그래서 15 플러스 1.1V인데요. V는 최고 속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인데요. 5톤 이상일 땐 3.5% 이내입니다. 이것도 출제되었으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최고 속도가 20이기 때문에 15 플러스 1.1 곱하기 20 하시면 되겠습니다. 37%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별표 3개짜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회사의 규정에는요, 첫 번째 조직하고 직무가 들어간다라고 했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장은요, 작업장에 대한 거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상시에 좋지만 넣어서 이상시에 구경만 할 수 없다. 그죠? 사고 났을 때 이상시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까지 4가지입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보통 제외하고 적으시오. 잘 나오죠. 참고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입니다. 위험이 적은 사업장이다. 그죠? 농업, 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컴퓨터, 정보 서비스, 금융보험, 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농업업이나 컴퓨터나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하죠.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대부분의 제조업이죠. 위험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도 별표 3개짜리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간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셔야 했는데요. 자,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죠. 그죠? 첫 번째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 뭐죠? 첫날 하루 종일 교육한다 그랬죠. 그죠? 바로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은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뭘까요? 그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이죠. 그죠? 작업 내용이 변경된 건요, 일하는 내용만 바뀌었기 때문에 2시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교육은 첫날 하루 종일 하는 채용 시에 특별히 위험하니까 2배로 하자라고 했다. 그죠? 16시간 이상 합니다.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하고요. 남았는 12시간은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단기간 작업하거나 했다 안 했다는 간헐 작업은 우리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상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평가도 나옵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그림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세부 명칭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은 안전모 바가지죠. 그죠? 뭡니까? 바로 모체.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요. 길게 내려오는 끈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머리, 받침, 끈이 되겠습니다. 길쭉한 게 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마에 이렇게 안전모 흘러내리지 못하게 이마에 둥글게 고정해주는 부분이죠. 이거는 머리 고정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윗부분의 둥근 부분은 둥근 게 고리잖아요. 머리 받침 고리죠. 이렇게 머리 받침 끈과 머리 고정대와 머리 받침 고리를 합쳐서 착장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 그림을 보니까 이게 안전모 내피 안에 이렇게 압축 스티로폼을 들었는데요. 요거는 바로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턱끈이 되겠고요. 7번은 모자챙 또는 자양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안전보건 표지 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안내 표지를 4가지 골라 그 명칭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화를 착용하라라는 건 지시 표지죠. 그죠? 방사선 물질 경고는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세안장치 여기 있습니다라는 건 안내 표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내 표지 세안장치 들어갑니다. 금연은 하지 마라는 금지가 되겠죠. 그죠? 금지 표지입니다. 비상용 기구가 여기 있다라는 것도 안내 표지죠. 그래서 비상용 기구 해당되고요. 위험 장소 경고는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좌측 비상구 여기 있다라고 안내하는 거죠. 그죠? 좌측 비상구 해당되고요. 들것도 역시나 여기에 들것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거죠. 들것. 그 다음에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요거는 출입 금지 표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작업편까지 중요합니다. 비난 후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항목을 4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비계를 조립하는 거 생각하면 비계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조립해야 되는데요. 비계는 이 연결했는 부분이 튼튼한가 확인해야 되고 연결부 그리고 사용할 때 이음철물, 연결철물, 베이스철물 사용했는 철물이 안전한가 본다. 2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비계가 튼튼하다면 여기 이제 발판을 걸쳐서 작업자 올라서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판이 안전한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작업하려니까 추락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발판에 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난간이죠. 그죠? 손잡이. 자, 이거가 다 안전하다면 전체 비계 기둥이 벽하고 연결되어서 전체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가? 요 순서대로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계인데요. 연결부와 연결있는 철물을 본다 그랬죠. 비계의 연결부나 접속부의 풀림 상태. 이렇게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나 보고요. 2번째는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또는 부식 상태도 됩니다. 연결 재료나 연결 철물이 손상되지 않았나 봅니다. 비계를 확인했다면 발판이다. 그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상태 또는 걸림 상태. 발판이 비계에 잘 부착되었나, 걸렸나 확인한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 그 다음에 안전난간 손잡이죠. 그죠?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봅니다. 손잡이 탈락 여부. 그 다음에는요, 전체 기둥이 침하되거나 변형되거나 흔들리는지 본다 그랬죠.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나 흔들림 상태까지 하면 5가지입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에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죠?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가 바로 특수화학설비입니다. 그죠? 화학설비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해도 되고요. 또는 특수화학설비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기에는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화학설비는요. 첫 번째, 열이 많이 발생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뭐를 분리시키는 거, 그죠? 증류나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라고 줄여도 되겠고요.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에, 그죠?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니까 물질이 분해되거나 불이 붙기 쉽겠죠. 그죠? 반응 폭주 등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반응이 폭주하거나 해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온도는 섭씨 몇 도?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은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요거는 숫자 때문에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가열로 가열기, 불나기 쉽죠. 해당됩니다. 그죠? 한 3가지 정도 볼게요. 특수화학설비의 종류입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나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는 지체 없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나 팩스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 났다, 중대재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몇 명이나 다쳤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했고 몇 달이나 치료해야 된다. 조치 및 전망 2가지입니다. 만약에 4가지로 적으라고 한다면 나눠 적고요. 법에 요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 적으시오라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죠. 그죠? 예. 작업형에도 중요합니다. 다음을 읽고 기인물, 가해물, 작업자 불완전한 행동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작업자가 선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저속으로 운전하며 덮개를 제거하고 주유하던 중에 오른손이 기어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기인물은요, 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인데 작업한 기계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선반을 점검했기 때문에 기인물 선반이 되겠습니다. 가해물은 손이 직접 접촉한 부분이에요. 손이 끼는 사고가 났는데 손이 끼인 부분은 선반의 기어죠. 그죠? 그래서 가해물은 기어라고 해도 되고요. 선반의 기어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주유를 할 때는 기계를 점검이나 주유할 때는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주유했다라는 게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선반을 정지시키지 않고 주유했다. 또는 선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주유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하버드 학파의 교수법 5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하버드 학파에서는 가르칠 때요. 일단 준비시킨다. 학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시시킨다. 가르치죠. 가르친 내용을 연합하고 총괄해서 다른 공부로 응용시킨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1단계 준비시킨다. 2단계 교시시킨다. 3단계 연합한다. 4단계 총괄한다. 5단계 응용시킨다. 5가지 단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고시에 의한 역화방지기죠. 역화방지기는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 장치의 안정기를 역화방지기라고 합니다.
역화 방지기 성능 시험 종류 4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요. 다른 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율안전고시에 성능 시험 다 암기하겠다. 잘못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거는 파란색 별표는 다음에 나올 때 점수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기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공부는 뭐부터 하라? 빨간색 별표 많은 거부터. 마지막에 파란색 별표는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외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화 방지기 성능 시험은요. 일단 내압 시험, 압력에 견디는가? 기밀 시험, 세지 않고 기밀이 되는가, 그죠? 역류 방지 시험, 역화 방지 시험, 이 4가지가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압 시험, 기밀 시험, 역류 방지 시험, 역화 방지 시험. 나머지 가스 압력 손실 시험, 방출 장치 동작 시험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죠. 방폭 구조 기호와 명칭에 알맞게 선을 그으시오라고 했습니다. EX라는 건 방폭 구조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죠? 그 다음에 E는 안전증 방폭 구조죠. Q는 충전 방폭 구조, S는 특수 방폭 구조, D는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요, 방폭 구조의 기호는 반드시, 다시 정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했는데요. 별표, 파란색 별표는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별표 3개만 해도 제법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항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출 공부하실 때. 파란색이 이번에 꼭 이게 나올 것 같다. 그거는 내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별표가 많은 문제부터 실기 정확하게 암기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항상 13문제지만요. 부족한 내용 꼼꼼히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